코로나도 초기에 제가 이제 호주 연수 갔다가 작년 8월 8일 날 들어와서 9월 1일자로 출근했는데 저희 병원 코로나 중환자실이 9월 2일 날 오픈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다 오픈했듯이.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첫 환자가 왔어요. 바로 에크모 와서 그날 바로 또 에크모를 또 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랜선 진료소 구독자들과 인사부터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흉부외과의 정재승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대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도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늦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위중증 환자 치료에서 흉부외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에크모 치료를 저희 흉부외과 또 요즘은 이제 호흡기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직접적으로 하시고 순환기내과 선생님,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이제 저희 학회하고 질병청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인공심폐기라고 하는 심장 수술할 때 쓰는 기계에서 파생된 게 에크모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 수술을 하시는 흉부외과 선생님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심폐기사 분들이 가장 익숙한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 치료가 시작이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에크모 치료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크모는 말 그대로 피를 빼서 산소화 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장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굵은 관을 두 개를 보통 이제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피를 빼는 용도고 하나는 피를 집어넣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에크모는 그게 이제 관, 그다음에 펌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화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피를 뽑는 피는 정맥피죠. 동맥피를 뽑으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동맥피는 빨간색 피,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피고 정맥피는 산소가 이미 쓰고 돌아온 피가 정맥피인데 정맥피를 빨갛게 해주는 게 우리의 폐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 폐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정맥피가 들어갔는데도 피가 빨개지지 않고 다시 까만 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호흡 부전, 폐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경우죠. 이런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급성 호흡 부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때 에크모 역할은 아예 빨간 피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만 피를 빼서 그 산화기를 통해서 오면 아주 빨간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피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서 나올 때는 예를 들면 500 정도 산소를 가진 피가 들어가면 나올 때는 한 8, 90이 되는 피가 나오는 거죠. 그 피가 몸으로 가니까 몸에는 산소 공급이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폐 기능만 나빠야 되고 심장이 나쁘면 이것만은 또 안 되고 다른 치료가 필요하고요. 에크모는 치료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의할 때나 학생들 또 일반인 상대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에크모는 치료 장비가 아니라 버텨주는 장비. 결국은 폐를 좋게 해야 이걸 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정 안 되면 폐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저희 나라도 이제 꽤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은 그 때까지 폐가 좋아지던 이식을 가던 할 때까지 버텨주는 장비가 에크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치료약을 쓰고 아니면 우리가 감기가 낫듯이 바이러스는 결국 몸에서 그걸 이겨내는 항체들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폐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버텨주는 게 에크모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폐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장이 안 좋은 분도 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정맥 에크모가 있고 정맥 동맥 에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에서 빼서 정맥을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폐를 보조하는 거고요. 심장을 보조할 때는 우리가 정맥 빼서 동맥에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짜주질 못하니까 밑에서 쏴가지고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산소화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폐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드라 그래서 하나를 빼서 두 개를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된 형태의 에크모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쓸 수는 있고요. 맨 처음 이제 저희가 연락받고 갔을 때 혈압이 괜찮은지 봐야 되고요.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를 초음파를 보고요.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합니다. 심장이 다 괜찮은데 폐만 안 좋아.
그런 분들은 정맥동맥형을 하는 거고요. 폐도 안 좋은데 심장도 안 좋아. 그러면 일단은 정맥동맥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관을 하나 더 넣든지 아니면 어디를 하나 더 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환자를 보면서 치료 스트래티지를 바꾸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에크모 전문가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고요.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만한 질환으로 좀 구분을 정맥정맥형은 말 그대로 이제 급성호흡부전 또는 이제 물에 빠져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폐가 하얘진 경우, 기도에 이물질이 생기거나 암이나 이런 게 생기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도 생존하신 분은 이제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를 흡입해 갖고 기도가 다 탄 거죠.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힐링이 될 때까지 버텨주는 게 정맥정맥형인 거고요. 정맥동맥형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CPR 할 때 폐 문제로도 다른 문제로도 심장이 멎을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70%에서 80% 이상은 심장이 원인이기 때문에 심장이 멎은 경우 또는 급성 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이 멎을 정도는 아닌데 혈압이 잘 안 잡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우리가 정맥동맥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정맥형 95% 이상은 97%인가요? 이상은 정맥정맥형인데요. 처음부터 혈압이 낮은 그러니까 심장을 침범한 경우도 사실 보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희 나라도 처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예 VA가 정맥동맥형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만난 그 코로나 위중증 환자 중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처음 넣으셨고 그분이 생존해서 태어나셨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에크모를 한 8일 정도 유지하고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좋아지고 나서는 간호사들한테 본인이 하는 사업체 구경을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외래도 지금 다니시고 하셔서 제일 기억에 남죠. 그때만 해도 여유가 좀 있었죠. 작년 9월이었으니까. 근데 벌써 그러고 나서도 15개월이 다 지나고 나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지나갔는데 최근에는 결과들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지금 현재 저희 병원 3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원래 에크모를 많이 하던 센터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전국에 60개, 70개 병원이 에크모를 한 건이라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부에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또 병원마다 이 환자 정보 때문에 노출을 안 하려는 병원도 있고 어쨌든 대략 한 500명 이상은 한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생존율을 대략 따져보면 한 30-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뭐 안 하면 대부분은 돌아갔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30-40% 살려낸 거니까 뭐 거기에는 사실 우리 흉부외과 역할도 있지만 그 인공호흡기를 또 관리해주는 호흡기내과 선생님, 감염 관리를 해주는 감염내과 선생님, 또 그 안을 청소해 주시는 업무원님들도 계시고 당연히 간호사들은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게 뭐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들을 이렇게 뒤집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이가 다 달린 상태 뒤집으려면 한 4-5명이 붙어서 겨우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들이 한두 달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지쳐 있다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갔다가 출근해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환자가 없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다들 이제 행복했었죠. 근데 다시 이제 오히려 더 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인력들도 충원이 되고 하긴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있는 상태죠. 코로나 환자 에크모 치료할 때 부작용이 있을까요? 에크모 자체의 원래 부작용은 결국은 분당 3-4리터를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는 거죠. 분당 3-4리터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아무리 기계들이 좋아지긴 했고 안에 관들도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은 피가 깨지게 되죠. 계속 돌면서 몸 안에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돌린 환자들은 이제 용혈이라 그러죠. 피가 깨지는 거. 그것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뭐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에크모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오래 달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보통 2주 지나면 이제 우리가 목을 뚫는다고 표현하지만 기관 절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환자분은 훨씬 편합니다. 입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관 절개술을 하게 돼도 이제 거기서 또 피가 난다든지, 그래서 피가 잘 납니다. 피가 나면 또 수혈을 해야 되겠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감염이죠. 굵은 관이, 손가락만한 관이 혈관에 뭐 열흘, 20일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소독을 아무리 잘 해도 그 균이 들어갈 찬스가 많아지게 되죠. 그 감염 중에 제일 저희가 심각한 감염이 진균, 곰팡이 감염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환자들은 이 진균 감염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면 사실 회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코로나 중증 호흡부전 환자는 2달까지 기다려 봐라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보통 이전엔 2달이면 사실 포기하거나 이식으로 넘어갔는데 되게 오래 있다가 좋아진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2달까지 버텨보는데, 그러면 이 환자가 에크모를 2달 앓고 있으면 다른 환자가 치료받을 찬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걸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아직 데이터들이 계속 모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쯤 되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다 나왔는데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통한 어떤 다른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